안녕하세요. 강의하는 다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의 분류와 서비스 스펙트럼 그리고 서비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러브락이라는 학자의 서비스 분류입니다. 이 러브락이라는 학자는 고객이 서비스 조직에 가는지 서비스 조직이 고객에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구분과 단일 입지인지 복수 입지인지 입지의 수에 따른 구분에 의해 서비스가 분류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 라에 들어갈 게 어떤 서비스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조직으로 가는데 입지가 하나다. 그거는 극장과 이발소이고요. 똑같이 고객이 서비스 조직에 가지만 입지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죠. 버스라든지 법률 서비스, 패스트푸드가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조직이 고객에게 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잔디깎기라든지 살충 서비스 같은 거는 고객의 집으로 가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 단일 입지로 보고 있고요. 우편 배달이라든지 자동차 긴급 수리, 고객이 여러 명일 수 있고 또 여러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경우 우편 배달이라든지 자동차 긴급 수리는 복수 입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라는 학자가 명시한 서비스의 3단계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학자는 서비스의 단계에 따라서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시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 이렇게 3단계로 서비스를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거래 전 서비스라는 건 말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사가 준비해 놓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이 있겠고요. 또 회사에 대한 고객 평가, 그리고 명시된 회사의 정책, 기술적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 서비스는 고객을 맞이하고 나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내용에는 주문의 편리성이 있겠고요. 상품 대체성, 재고 품질의 수준, 그리고 백오더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재고가 없을 때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죠. 수리라든지 제품 대체, 제품 포장, 제품 추적, 고객 클레임과 불만 처리, 설치 보증, 변경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에서 주요 깊게 봐주실 건 시스템, 평가, 정책, 기술적 서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거래 시 서비스는 주문, 상품, 재고, 백오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래 후 서비스에는 수리, 대체, 포장, 추적, 클레임, 불만, 보증, 변경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서비스 스펙트럼과 서비스 매트릭스입니다. 이 쇼스텍이라는 학자는 유형성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대상이 유형이냐 무형이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나열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유형에 가깝고 오른쪽에 갈수록 무형에 가깝습니다. 소금은 제일 유형 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청량음료, 세제, 자동차,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형과 무형 사이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요. 사람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더 무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 광고 대행, 항공사, 투자 관리, 컨설팅, 그 마지막 제일 무형인 것에는 교육이 있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결정이 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소금과 교육으로 유형, 무형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슈매너라는 학자의 서비스 매트릭스입니다. 이 학자는
노동 집중도. 노동 집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노동에 대해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노동에 많이 의존하는지 적게 의존하는지,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고객을 개별화하는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서비스 매트릭스라는 표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또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또한 낮은 것을 서비스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팩토리라는 것은 공장이죠. 공장식으로 찍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세 업종으로는 항공, 화물운송업, 호텔, 리조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상호작용이나 개별화는 낮은 이런 것들을 대량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이긴 하지만 개별화가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 업종으로는 도소매, 금융업, 학교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는 그런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만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별화 정도가 높은 것들은 서비스 샵이라고 부릅니다. 상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과 수리센터는 서비스 샵입니다. 고객 개개인에게 맞춰서 치료라든지 수리를 제공하지만 온전히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이라든지 기기 이런 것들의 힘을 많이 빌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의 노동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상호작용과 개별화 또한 높은 것을 전문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컨설턴트, 의사, 건축, 회계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전문 서비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음, 높음, 낮음, 높음이 있는데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샵,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렇게 그려지고 또 안에 상세 내용은 팩토리니까 공업적인 느낌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 화물,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런 게 있고 서비스 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샵이다. 수리센터라든지 병원 같은 샵을 말하는 거고 대량 서비스에는 학교, 금융업, 도소매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전문 서비스는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 근데 굉장히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워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관련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회 기출문제 가져왔고요. 문제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에는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시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 이렇게 3단계가 있었는데요. 제일 첫 단계,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행위겠죠. 제품 포장은 거래 후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와 수리, 거래 후 서비스에 속합니다. 제품 대체성, 역시 제품이니까 거래 시 서비스고요. 재고 품질 수준, 이것도 재고와 관련한 제품 재고 이런 것들은 거래 시 서비스입니다. 5번, 명시된 회사의 정책, 느낌이 오시죠? 이 정책이라는 게 바로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2024년 8회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슈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의 내용 중 서비스 샵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낮은 노동 집중도. 네, 이거 맞는 말이죠. 낮음, 높음, 낮음, 높음 했을 때 이쪽에 있었으니까 노동 집중도가 낮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높은 상호작용. 네, 역시 맞는 말이고요. 높은 개별화 서비스. 상호작용도 높고 개별화 서비스도 높습니다. 학교, 은행 등의 업종. 자, 이런 바글바글한 이미지.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바로 대량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병원, 수리센터 등의 업종. 맞는 말이고요.
답은 그래서 대량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학교, 은행 등의 업종이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빠르게 다시 보시면 이 노동 집중도 낮음, 개별화 높음 이쪽에 속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쇼스택이 제시한 서비스의 유형성 스펙트럼에서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쪽으로 갈수록 유형성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형성입니다. 가장 유형성에 있던 항목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가 소금은 맞겠고요. 나 세제. 네, 이쪽에 뭐 세제와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 자동차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같은 것들이 가운데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점점 더 무형으로 갈수록 사람의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뭐 광고 대행이라든지 투자,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 역시 맞는 거고요. 5번 가장 무형적인 항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량음료로 되어 있죠. 청량음료는 이 가와 나 정도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러브록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에 라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아까 러브락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을 때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가는지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가는지 그리고 단일 입지인지 복수 입지인지에 따라서 업종을 나누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단일 입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극장과 이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제해지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가는데 복수 입지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버스, 법률 서비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가는데 단일 입지인 경우는 잔디깎기와 살충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가는데 복수 입지인 경우 이게 바로 우편 배달, 자동차 긴급 수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에 들어갈 내용은 우편 배달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비스의 분류, 스펙트럼, 매트릭스 등 조금 외울 내용이 많은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짧은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얻어 가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의 전략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